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공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핵심 혐의인 배임을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실 뒷북 수사에 이은 윗선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두환 찬양을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는 25일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 기준인 백신 접종 완료율 70%가 내일쯤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식당, 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선왕릉 인근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철거 대신 내놓은 개선안은 물론 사업을 승인한 인천 서구청의 책임 문제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했던 배임 혐의를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실 뒷북 수사에 이은 윗선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하희 기자입니다.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인 어제 특가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 유 씨는 2013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 씨에게서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3억 5,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화천대유 편의를 봐준 뒤 700억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쳤다는 핵심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선 빠졌습니다. 유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받았다는 5억 뇌물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들이 이례적으로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겁니다. 검찰은 공범관계 등을 명확히 한 뒤 배임죄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수습에 나섰지만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의 능력 부족을 자인한 것이며 이재명 경기지사 등 윗선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배임 혐의를 뺀 것은 공소권 남용이며 이재명 일병 구하기에 검찰이 총대를 맨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범 수사를 위해 배임죄를 남겨뒀다는 것은 핑계라며 이 지사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도 수사 부실을 보여줬다며 물증 확보 실패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사흘째 소환했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광주와 봉하마을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정초로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광주는 저희 사회적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고 제가. 경남 봉하마을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민주당의 상징적인 두 곳을 찾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대선 행보 첫발인 셈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는 참배객들이 밟도록 묻어둔 전두환 비석도 밟았습니다.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이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어묵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윤석열 전 총장은 거센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발언에 대해 유감이라고 사과한 당일 반려견에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확대 해석을 일축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의 유감 표명, 여기가 공식 입장을 보면 되고 인스타그램은 그냥 약간 재미를 가미한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상식을 초월한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데 이어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등 경쟁주자 캠프에서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과 사진이 2차 가해를 남발한다. 자맹하던 이낙연 전 대표도 어이가 없다며 직격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실무자 실수였다고 사과하고 해당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25일 24시까지 경기도지사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2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에는 마지막 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경기도의회를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준공 승인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가 실질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응원했습니다. 권현 기자입니다.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준공 승인은 올해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시행사 성남의뜰은 다음 달 중순쯤 준공검사를 신청할 전망입니다. 준공 승인이 나면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대응 TF회의에서 준공 승인 연장 검토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당이득 환수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입주민 재산권 행사와 밀접히 연계돼 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사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민원 대응 등을 위해 법무법인과 계약을 통한 법률 자문단 구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SNS를 통해 청렴서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첫 TF회의를 열고 공사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 성남시와 공조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SNS를 통해 개발이익은 전부 환수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협약 해제, 배당 동결, 준공검사 보류 등 실질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BS 뉴스 권현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다음 달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밤 10시로 제한돼 있던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 시간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400명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일상회복위원회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과 소외계층, 감염 확산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방역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합니다. 먼저 밤 10시로 제한되어 있는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을 해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흥시설과 고위험 시설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와 음성 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은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비상 대응 계획도 함께 준비키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일상회복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29일에 최종 계획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40명으로 14일 연속 1,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80%가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3,500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68.2%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4,064만여 명, 79.2%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백신 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맞춰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일상회복위원회 2차 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이행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손실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소비 쿠폰 재개 방안과 다음 달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같은 소비 행사 개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11월부터 콘서트,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와 여행 확대 독려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는 25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25일이면 전 시민 예방 접종률이 위드 코로나의 전환점이 되는 70%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순천시에서는 10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은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유가를 비롯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미 연방제도 이사회, 연준 측 인사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세계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평균 80% 이상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배럴당 70달러까지 오른 유가가 수요 증가로 내년엔 배럴당 74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ome of the oil producing nations have decided that they will just cut back their production just enough to make sure that the demand is a little bit higher than what the supply is. 특히 몇몇 소비재 가격은 올해보다 더 크게 상승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물류 대란을 비롯해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도 물가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이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know that we also will have a look at the way the energy market is functioning as a whole and in the mid. 다만 내년 하반기쯤 공급망 긴장이 완화된 이후에야 에너지 가격 상승이 꺾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파엘 버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내년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쯤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9월 연준 이사회 인사 절반이 내년쯤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내다본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국제유가 인상의 여파로 국내 기름값도 뛰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을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폭과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현재 2%인 액화 천연가스 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법무부는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육군본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의 의견과 함께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포기를 권고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 한국을 방문해 모레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반도 주요 사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는 당초 오늘 입국해 내일 한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었지만 하루씩 연기됐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국 정부가 대북 관여 방안으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의 진전된 입장이 전달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와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등을 위해 다음 주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순방길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면담할 예정인데요. 교황의 방북 여부를 다시 논의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배혜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목요일 유럽 3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이탈리아 로마,
영국 글래스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지난 2018년에 이어 다시 프란치스코 교황을 면담합니다. 교황은 당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방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까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면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방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반도 평화 증진과 코로나, 기후변화, 빈곤 기아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30일부터 이틀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기간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일에는 영국 글래스고로 이동해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헝가리와 체코, 폴란드 등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의 경관 훼손으로 공사가 중단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사들이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아파트 벽면을 왕릉과 어울리는 색으로 칠하겠다는 등의 내용만 있고 아파트 높이 조절 같은 핵심 대책은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 장릉을 가려 공사가 멈춘 검단 신도시 아파트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건설사 3곳이 지난 11일 문화재청에 제출한 개선안이 공개됐습니다. 개선안에는 아파트 벽을 왕릉과 어울리는 색을 칠하고 육각정자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건설사는 문화재 안내문 설치와 장릉과 계양산의 진입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사태의 핵심인 아파트 높이에 대한 개선안은 빠졌습니다. 완공을 앞둔 아파트의 높이는 60m가 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 내 고도 제한 기준은 20m, 3배 이상 올려 지었는데 관련 대책은 없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도 성의 없는 개선안을 질책했고 이런 개선안 말고 근본적으로 그 유네스코 지정이 취소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경관 훼손 사실을 알고도 7월 유네스코 보고서에 누락한 문화재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 할 때 모든 이제 사안이 한 번에 이제 결정되는 것도 있고요, 한 번에 결정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개선안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 달 재심의가 열릴 예정인데 뾰족한 대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서구청은 문화재청에 감사 청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고시 내용을 통보해주지 않아 아파트 건립 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법리 판단이 나온 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은 압수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건설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추가 대출 규제를 앞두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6으로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주 연속 하락세인데 최근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더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 발표 예고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누구나 참여하는 학교 체육을 목표로 출범한 경기도 교육청의 지스포츠클럽에 상시 감시 체계가 도입됩니다. 의정부 테니스팀에서 나왔던 가외돈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학부모 익명 설문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1년 이상 가외돈을 받았던 전 의정부시 지스포츠클럽 테니스팀 감독. 부족했다는 급여와 수당을 학부모들이 채워준 셈이 됐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한 달에 60만 원 정도, 60에서 70 정도 나눠서 다 공평하게 다 나누고 어차피 다 똑같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런 잘못된 관행을 막기 위해 분기별로 확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설문은 경기도 교육청이 직접 학부모들에게 받습니다. 불법 찬조금이나 개인 부담 요금이 있는지 등을 익명으로 제보하면 교육청이 대응하게 됩니다. 감독 코치 선임도 공정성을 띠게 되고 청렴 인권교육 과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2차례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클럽 평가 등의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이재정 교육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대책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자나 교육 공무원들에 있어서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규착되는 게 뭐냐 하면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지도자 겸직 금지 규정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시 지 스포츠클럽 테니스팀 일부 코치는 겸직 상황에도 가외돈을 받아 논란을 키웠습니다. 일부 운영기관의 비공개 예산 또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전면 공개로 전환됩니다. OBS 뉴스 갈태우입니다. 인천 영종 주민들은 불합리한 공항철도 요금 체계 때문에 10년 넘게 수도권의 다른 시민들보다 더 비싼 교통비를 내야 했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는 영종 주민도 환승 할인 혜택을 받아 요금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환승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인천 영종도. 환승 요금제 대신 독립 요금제가 적용되는 곳은 공항철도 영종역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역까지 5개역 구간입니다. 서울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는 1,850원이지만 영종역으로 넘어가면 900원이 추가된 2,750원, 종착역까지 4,750원으로 올라갑니다. 저희는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든 점이 많은데 요금도 다르다 보니까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에선 수년째 계속해 정부의 환승 요금제 적용을 압박해왔고 그 결과 다음 달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공항철도 간에 영종주민 운임 지원 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영종주민 운임 지원을 위해 정부는 10억 원의 시스템 구축 비용과 버스 환승 비용의 절반을 부담합니다. 인천시는 1년에 30억 원가량의 철도요금 인하 비용과 버스 환승 비용의 절반을 책임지게 됩니다. 환승 요금제의 직접적인 적용은 아니지만 영종 주민들도 사실상 환승 요금제 혜택을 받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만 현행 요금대로 결제한 뒤 일정 기간 뒤 할인 요금 등을 되돌려받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영종 주민들의 공항철도 환승 할인 혜택은 관련 시스템 등이 정비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안산시가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 시내버스를 오는 25일부터 운행합니다. 안산시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 600여 대를 모두 수소나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안산시의 한 버스 정류장. 녹색 옷을 입은 시내버스가 승객들을 맞이합니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전기 버스입니다. 오는 25일 본격 운행을 앞두고 시승식이 열렸습니다. 공급된 수소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화학 반응을 시켜서 연료전지 스택이라는 데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모터를 구동하는.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수소 시내버스를 도입한 곳은 안산시가 처음입니다. 수소버스는 한 번 충전으로 45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180kW짜리 연료전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13분이면 완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3단계 정화 과정을 통해 초미세먼지를 99.9% 제거할 수 있는데 1시간 주행 시마다 516명이 마실 수 있는 양의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놓으면 매연도 나오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수소버스가 오므려서 사람들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산시는 수소버스 40대를 내년에 추가 도입하는 등
2030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600여 대를 수소나 전기버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 곳인 수소 충전소는 5년 안에 15곳으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100%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또 100% 100억만 공급을 목표로 신속하게 달성해서 수소 시범 도시가 되기 위해서 안산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평택과 수원에서도 올해 안에 수소 시내버스 10여 대가 운행됩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 독도 북동쪽 공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제11 일진호에 대한 수중 수색 작업이 종료됐습니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오늘 오후 실종선원 가족과 만나 어선이 완전히 침몰해 수중 수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수중 수색을 종료하더라도 해군, 일본 해상보안청 등과 협조해 해상 수색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내일 오전 선원 가족 대표들과 해경 항공기를 이용해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2시 40분쯤 인천 백령도 서방 25km 해상에서 서해 NLL을 7km가량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하다 단속을 피해 서해 북방 한계선으로 도주했던 60톤급 중국 어선이 해양경찰에 납포됐습니다. 이 어선은 단속이 시작되자 조타실 출입문을 잠그고 NLL 북쪽 해역으로 도주했고 해경 대원들은 엔진을 정지시키고 4분 만에 중국인 선원들을 제압했습니다. 어선에서는 꽃게와 새우 등 어획물 20kg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한 3층짜리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한 명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1층에서 스티로폼 재단 작업 중 열선이 끊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범 기업이 만든 분유 먹일 수 없고 더 배고른 아이 없어야 한다고 시작된 기업. 이 건강한 아가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우량아 선발대회. 그렇게 인식되기 시작한 남양 유업.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여성 직원들한테는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고요. 이 홍 회장 사실 무근이라 발끈했지만 분유가 주력 상품인 기업에서 이러한 의혹과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만으로 지탄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빡빡이를 지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요.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육아휴직과 관계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육아휴직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는데 육아휴직 뒤 복귀안이 악의적 괴롭힘이 이어졌다. 한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라 해도 이 적재적소에 사람 쓴다는 원칙에서 광고 일했던 여직원 지방 물류센터로 보냈다는 사측의 해명, 이해가 어려운데 여기에 성차별 시각도 제기됐습니다. 여성 직원 평가표에 공손한 언행, 건전한 사생활 등의 기준이 포함됐는데 거듭 모르겠다는 홍 회장. 그렇다면 이 사실은 어떨까요? 과장 이상 230명 중 여성은 단 20명, 임원은 1명, 그 임원은 홍 회장의 부인입니다. 남양유업의 유리천장은 왜 그렇게 여성 직원 능력 부족일까요? 1,000만 원에서 2천여만 원까지 같은 일을 해도 발생하는 남녀 간 연봉의 격차. 여성이란 이유로 인한 차별 낯설지 않지만 출산율 높아야 매출 늘어나는 기업조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예방효가 있다. 자사 제품에 대한 거짓 발표에 퇴진으로 책임 약속한 홍 회장. 그런데 그때 그 눈물, 말과는 다른 의미였을까요? 왜 판다고 그러고 또 안 팔아요? 매각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가지고 주식 2배 오르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받겠다고 그러니까 안 판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이 남양유업, 매각하기로 한 측의 사전 경영 간섭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뒤 내부에서 사내이사 발탁해 주총 준비하면서 앞으로도 홍 회장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 다분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엄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내 공정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마는 자사 직원을 제외한 지갑을 여는 엄마만을 지칭한 것입니까?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잇따른 비위에 매번 고개 숙였지만 늘 그때뿐이었던 사주 일가. 그 일가가 물러나겠다고 했을 때 주가는 크게 뛰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돈도 많이 버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업의 명예와 사회적 책임에 돈 이상의 가치 구현은 정말 안 될 일인지 총수 일가에 묻고 싶습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